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그날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외인들이 580만 주가량의 매도를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원래 외인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윗구간에서 긁어주면서 매수를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최근에 외인 수급에 이상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매도를 던지고 있다? 이거 외인들이 고점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다음 주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외인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외인들이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리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다음 주 대응 준비해 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정말 힘내야 될 시기니까 삼성전자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외인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던진 이유, 수급에 이상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저는 12월 1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파월의 연설이 잡혀 있잖아요. 12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전에 유일하게 파월의 기조를 엿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물론 12월 10일에 FOMC 파월이 매파적인 포지션을 잡을지라도 금리 동결의 포지션을 잡을지라도 결국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외인들이 매수를 해야지 매도를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원래 외인들 수급에 이상이 없었더라면 시장이 일반적이었다면 외인들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특별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금리 인하 기조가 올라가면서 확률이 이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경색이라는 거야 장난하냐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앞에 세 글자가 중요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고요. 물론 금리가 이 유동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금리만큼이나 유동성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라고요. 바로 미 재무부의 TGA 잔고예요.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래포 잔고예요.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적금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이자도 많이 나오겠죠. 자본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연준이 진행하고 있었던 QT 때문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금 잔고가 굉장히 내려갔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TGA 잔고가 최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였어요?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된 셧다운을 거쳤었죠. 이 셧다운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앱스타인 파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와 무관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요인인데 영래포 잔고의 특징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뉴스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래포 잔고 역대 최저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은행, 재무부,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0일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시기까지 유동성 간극이 벌어졌는데 그 간극을 좁혀줘야 될 지표들이, 단기적인 지표들이 오히려 유동성 간극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개인들도 지갑이 얇을 때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불확실성한 요인이 나오게 되면은 곧바로 겁을 먹고 매도를 누른다고요. 외인들도 똑같아요. 원래는 유동성 강세 시장에서 지갑이 두꺼운 상태에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비싸게 긁어주면서 매수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었으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여서 불확실성에 나오는 혼조세에서 외인들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58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진 상태가 된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지금 외인 수급이 약해지니까 삼성전자 지금 매도하라고 하는 거야?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일시적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사실 말로만 떠들면 신뢰도가 굉장히 내려가니까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급 준비율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급 준비율 2.8조 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때가 2023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이때 SVB라고 하는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은행에 돈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12월 1일 날 파월의 연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QT의 종료. 이 QT의 종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지급 준비율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중 은행이 있죠. 그리고 그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미 연준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거든요. 당연하죠. 분기말이나 연말같이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돈을 빌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레포가 분기말이나 연말도 아닌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를 하죠. 아니 유동성 강세 시장이라고 했는데 은행마저 연준한테 돈을 빌리네? 이거 유동성 괜찮은 거 맞아? 내 돈 괜찮은 거 맞아? 뱅크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진다고요. 연준이 이 부분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원래는 은행들한테서 돈을 뺏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네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뺏어가지 않을게 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QT의 종료. 그러니까 은행은 뺏기는 자금이 사라졌으니까 여윳돈이 생겼죠. 그걸 어디에 넣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금 통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바로 지급 준비율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에 QT의 종료가 나옴에 따라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TGA 잔고라고 얘기 드렸죠. 이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스타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에서 빠르게 털어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 결국 유동성이 다시금 풀리면서 산타랠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호재밖에 없잖아요. 구글을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한테 호재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전통적인 공급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구글은 원래 공급자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TPU, 원래 구글이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TPU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에서 수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생긴 거라고요. 이게 왜 삼성전자한테 호재일 수밖에 없냐면 결국 새로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지금 파운드리의 1인자가 누구예요? TSMC거든요. 대만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상대적으로 증가돼 있는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이 공급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삼성이 최근에 뭐를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공장 같은 경우에도 TSMC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평택 5공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재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삼성전자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메모리 반도체에서 신규 수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구글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풀리게 됐을 때는 다시금 신고점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내일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내일 12월 1일 파월의 연설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다시금 강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 변동성이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주가 눌릴 때마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우리 기회 잡아가야 된다, 이 눌림목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우리 이때는 무섭고 이때는 겁먹어서 기회 못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2월 1일 파월의 연설이 나오기 전에는 다시금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할 때는 욕심나니까 매수하시고 몰빵 투자 하시더니,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왔을 때는 왜 혼자서 겁먹고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매도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 더 이상 감정적인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하지만 이 과정 절대 쉽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이제는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렸어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월요일 시장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분명 고점에서 몰빵 투자하시고 주가 눌릴 때마다 죽상이다가 주가 강하게 반등하면 박수치면서 삼성전자 이제야 가는구나 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눌림목기가 왔을 때마다 이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점에서 몰빵 투자 해놓고 신고점 돌파 나오길 손잡고서 기도를 하는 게 과연 맞는 투자인가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에서 제가 중요한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비중 조절하세요. 제가 지금 매도를 해라,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당연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차익 실현, 외인들의 이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고점에서 몰빵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변동성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최근에 조정 구간 어떠셨어요? 분명히 물려 계셨던 주주분들, 현금성 자산이 없으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보내드리는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일부분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분할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어차피 삼성전자 나는 10년 가지고 있을 거다, 장기 투자할 건데 굳이 4848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인드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왜? 삼성전자 매수하고 10년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요. 왜?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매수해야겠다, 장기 투자해야겠다, 눌리면 비중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이 내 예상보다 크게 나올 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고점 대비 20% 빠지는 조정 구간 빈번하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왜? 겁나니까. 나 물릴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매수를 못하고 내 예상치를 넘어서는 조정에 오히려 공포에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하는 태도, 막연하게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는 절대 버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 사람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주가 눌릴 때마다 매수하셨나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셔도 되죠. 하지만 눌릴 때는 외면하고 올라갈 때만 기대하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일반 개인 주주가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눌릴 때는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기회를 잡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강한 반등 구간을 만들었을 때는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을 해 가야지 우리가 결국 주식시장에서 공포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공포의 매수를 하고 탐욕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객관적인 투자 절대 쉽지 않죠. 왜? 주식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다 안다고요. 저도 주식시장 오래 있었는데 처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해나갔을까요? 아니죠. 저도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저도 감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이거는 투기다. 이제라도 내가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다.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정말로 저는 운이 좋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 제가 짧게 얘기 드리지만 절대 짧지 않았고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빠지는 차트에서 이런 과정을 겪기 쉽지 않아요. 왜? 거래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차트에서 개인들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계속해서 개인 번호 띄워드리고 있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신 다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월요일 제가 분명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강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꼭 받아가세요. 받아가셔서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변동성에 휘둘리는 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투자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얘기는 우리 일요일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투자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구글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AI 대장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새로운 AI 대장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의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어땠냐고요? 엔비디아 관련주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에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의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2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